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개장할 때 1461.3원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정부 외환시장 개입 직후 환율보다 20원 넘게 급등한 겁니다. 1,500원 진입 공포가 다시 시장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500원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비 투자 집행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외화 방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46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462.2원까지 가다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끝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것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위에 금리가 내려가야만 우리한테는 이 환율에 좋은 건데 위 금리가 높으면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문제는 환율을 붙잡기 위해서 이미 외환 보유액이 상당폭 소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 돈을 많이 썼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280억 5천만 달러인데 그 전달 기준 26억 달러가 줄은 겁니다. 한 달에 26억 달러가 줄었어요. 원래 늘어야 되는 건데, 원래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줄었어. 이거는 26억 달러가 줄었다는 얘기는 사실 늘 것까지 줄었다는 얘기를 따지면 4, 50억 달러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12월 기준 감소폭으로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최대입니다. 12월은 통상 금융기관들이 BIS 비율 관리를 위해서 외화를 한은에 예치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예, 늘어나는 시기야. 늘어나는 시기인데 오히려 줄은 거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많이 줄은 게 아니라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늘어야 할 외화를 상쇄하고도 26억 달러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환율 방어를 위해서 돈을 대거 풀었다는 얘기야. 즉 달러를 대거 풀었다는 얘기야.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은이 돈을 엄청나게 쓴 걸로 지금 보이는데 뭐 7조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 이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한은은 지난해 3분기에만 환율 방어를 위해서 17억 4,500만 달러를 순 매도한 바 있어요. 9월 이후 환율이 1,400원대를 넘긴 뒤 연말까지 고환율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더 많은 돈을 투입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달러 스와프도 외환 보유액의 감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 간에 달러 스와프가 있는데 이게 외환 보유액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하는 외환 보유액을 활용할 경우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는 대신 외환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규모는 최대 650억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의 돈을 쉽게 말하면 얼마나 지금 썼는지 이거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상당한 돈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환 보유액 곡간이 얇아지는 와중에다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빠져나갈 일만 있습니다. 한미 간 합의에 따라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고 그 재원 역시 외화 운용 수익 등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는 외환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외환 보유액의 완충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환 보유액의 순위 하락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307억 달러였는데 그게 세계 9위였습니다. 10위인 홍콩과의 격차는 1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2월 한 달 동안에 26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이제 순위가 홍콩한테 떨어졌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 할 것 없이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전 세계 한 9등 정도 됐는데 10등 하던 홍콩한테도 지금 역전당할 판이다. 아니 홍콩한테도 역전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만은 6천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외환 보유액이 우리는 한 9천억 달러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9천억 달러 돼야 되는데 4천억 달러 달랑달랑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늘어야 되는 12월 달에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하고 외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는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달러를 써가지고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결국 얼마를 썼는지 이거는 규모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돈을 썼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완 보유액 이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태도예요.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뭐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통화 수합 이것만 해줘도 숨통이 트이죠. 그런 문제 없어. 통화 수합만 해주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설사 뭐 애완보유액이 좀 떨어져도 언제든지 미국에서 좀 갖다 썼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해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특히 마가그룹에서는 뭐 쿠바, 중국, 북한 대열로 보고 있다. 불량 국가로 보고 있다. 불량배 국가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뭐가 예쁘다고 뭐 통화 수합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빨아가기만 할 텐데 그럼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한국 경제를 일부러 무너뜨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애지중지하지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요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저런 사태가 벌어질지를 몰랐던 거지. 중국은 말이죠. 베네수엘라를 치고 이란을 친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져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아주 싼 값으로 석유를 갖다가 조달했기 때문이야. 그냥 거의 후려쳐가지고 왜냐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팔 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기서 사간 거야. 그렇게 싸게 사갔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를 갖다가 뒷받침해 왔는데 이제 석유값 비싸게 사야 돼. 여기서 못 사니까 막혀버리니까. 그러면 석유 조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달했다 하더라도 돈을 비싸게 이제 사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빚이 얼마인데 지금 뭐 석유를 갖다 비싸게 사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뭐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니까 사실상 뭐 없다고 본다면 이제 중국은 미국한테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게만 남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한테 무릎을 꿇게 된다면 트럼프는 중국한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지금 시진핑으로서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막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산 전 비서관 김성애 비서관도 뭐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시기가 왔다. 러시아 공산당도 사실상 지금 거의 무너졌거든요. 푸틴 뭐 종이호랑입니다. 푸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다가 전부 다 바닥나가지고 인구도 지금 뭐 젊은 인구가 없고 돈도 없어요. 사실은 말이죠. 버틸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 미국에 다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어떤 지금 신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 마당에 지금 이때를 노리고 트럼프는 국방비를 2,000조를 쓰겠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국방비 2,000조를 쓰겠다는 것은 압도적 군사력, 다시 말해서 꿈도 못 꾸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핵이고 나발이고 꿈도 못 꾸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얘기고 핵도 새로 더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 능력을 갖다가 더 고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핵 어떤 실험을 안 했거든요. 미국은 다른 나라는 했지만 미국은 안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겠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꿈을 꾸면은 그래도 나도 핵 있어라고 덤빌 수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꿈도 못 꾸게 만들면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건가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애완 보유액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원달러 환율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거 제대로 국민연금 쏟아부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막아왔는데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을지 지금 오히려 투기꾼들은 말이죠. 우리 약점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한국의 이 원달러 환율 요거 잘 이용하면 떼도 벌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얘들이 요걸 막는구나. 그러면 요 밑에서 사가지고서 요 1,480원 90원간 막을 테니까 여기서 팔아버리고 다시 또 떨어지면 요거 사가지고 또 팔아버리고 그러면 이 투기꾼들 다시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누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원달러 환율 가지고도 막 그냥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투기는 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애와 가지고서 애완 시장 여기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위기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강신을 틉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재명 정권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글쎄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언제까지 이재명 정권이 지금 반미를 하면서 저렇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강신을 틉니다.